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변에서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의당이나 찍을까? 최근에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비례공천 모습을 보고 실망한 시청자들께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 관망을 하던 시청자들까지도 에이, 차라리 안철수 당에게 표를 주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나 찍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의당의 여러 가지 당 이념과 철학에 공감을 하셨던 분도 계실 테지만 여당이나 야당으로부터 실망을 한 나머지 제3의 대안으로 국민의당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땀에 젖은 초록색 의사 옷을 입고 대구에서 봉사했던 의사 안철수 씨의 사진에 호감을 느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원내 1당,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보여주고 있는 총선 공천은 한마디로 뒤죽박죽, 갈팡질팡, 도대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정선거법이 4월 총선을 혼탁과 미망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통합당도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하고 있는 양상이고, 그러면서 유권자들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법이 아닌 편법은 반드시 내부 분열을 촉발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 비례당을 만든 야당을 비판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뒤로 돌아섰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아유, 그 큰일 나겠네, 의석 도둑 맞겠네, 대통령 탄핵되겠네, 다음 대통령 선거도 통째로 넘어가겠네, 뭐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든 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군소정당을 간도 보고 저울질도 하더니 결국 친문 세력,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비례정당 창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지지 세력이 주축이 된 이른바 시민을 위하여란 모임을 플랫폼으로 삼고, 여기에 원외 정당 4곳, 즉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아마 처음 듣는 당 이름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당들을 참여시킨 5당이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협약사항에 서명도 하고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현역 의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또 그 4 중 3은 올해 창당한 급조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 입맛대로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위성 정당이자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려고 꼼수에 꼼수를 더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정치개혁연합과 손을 잡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성근, 함세웅, 한완상, 이부영, 하승수, 김경민, 김삼열, 황교익, 뭐 이런 원로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그리고 거기에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등을 보태서 미래연합정당의 진영을 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치개혁연합은 결국 여권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작성할 때의 지분 싸움, 주도권 다툼 등으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또 정치개혁연합의 원로들이 감노하라 배노하라 시시콜콜 간섭하려 들자 친문 세력들이 크게 반발했다고도 합니다. 결론은 조국 수호를 외쳤던 강성 친문 지지 세력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른바 개국본이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당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조국입니다. 조국. 4.15 총선을 문 대통령의 복심을 받들어 조국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야당 쪽을 보면 통합당과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치졸한 집안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보이지 말았어야 할 모습입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한선교가 황교안의 뒤통수를 쳤다느니
사실상 공천 쿠데타 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용 유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한선교 의원에게 대표를 맡겼고 또 한선교 대표는 다시 공천관리의 전권을 공병호 위원장에게 일임했었습니다. 공병호의 공천관리위는 모두 530명이나 몰려든 비례대표 지원자 중에서 46명을 골라내 엊그제 명단을 공개했지요. 이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불협화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첫째, 이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이 대부분 당선권 밖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병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전권을 맡겼으면 그 결과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이고, 황교안 대표 측은 그래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크게 화를 내어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뭐 이번 주에 일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순위를 조정하면서 어떻게든 봉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저분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기자들이 이 통합당이 차라리 자체 비례대표를 내도 되지 않느냐고 슬쩍 찔러보자 황교안 대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가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내고 경우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이란 존재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려버리거나 아예 빈 껍데기 정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셈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5명 현역 의원들을 본가인 통합당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프 제명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 2명을 추가로 내보내려 했던 계획도 중단해버렸습니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 내부 진통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정할 때 이런저런 인사들이 당선권 경계선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 문제는 을에 불거지기 마련인 것이며, 그러한 아픔과 희생을 겪은 뒤에 제2의 통합을 이뤄내면서 진짜로 전열을 가다듬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한선교, 공병호 이 세 사람은 정말로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서 야당을 찍겠다고 작정을 했던 유권자들이 최근 뒤죽박죽 갈팡질팡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표소에 가서 정권을 심판하겠다던 유권자가 4월 15일 차라리 등산이나 가겠다고 한다든지 차라리 국민의당이나 찍겠다고 하는 말을 지금은 농담처럼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정말 심각한 얘기인 것입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같은 야당의 스타 주자들이 지역구의 상대방에게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도권의 다른 격전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물론 흐름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 대책을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사태로 워낙 죽을 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야당이 집안 싸움이나 벌이고 있다면 하루에 유권자가 수십만 명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